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GPU가 완전 독점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GPU도 물론 필요하지만 GPU하고 NPU가 공존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AI도 이제 학습과 훈련을 위해서 GPU로 인프라를 깐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추론 단계로 넘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ASIC 반도체도 꽤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ASIC 반도체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가져야 할 회사는 이제 있습니다. 최근 그 네. AI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어떤가요? AI요? 저는 AI는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AI에 대한 입장은 제가 한 번도 안 바꿨는데 작년 초 2023년 1월부터 AI는 계속 갈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AI 관련주가 이제 해외에서는 뭐 엔비디아, 뭐 네. TSMC,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하여간 요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개별적인 기업들이 약간 뭐 어떤 악재가 있으면 사실 그 정도가 반영이 돼서 약간 안 좋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고 AI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무슨 하나 정밀기계가 뭐 SK 하이닉스와 함께 뭐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한다고 이런 소식 때문에 약간 타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미 반도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AI에 열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도 수요 급증으로 이제 3분기에만 10만 대가 넘는 GPU를 출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GPU가 나가고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AI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 최근에 그 모멘텀은 저는 그 블랙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제 소식들을 보면 이제 9월 말에 모간 스탠리가 이제 블랙웰이 4분기에 45만 대 정도 출하될 걸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블랙웰로만 100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했고요. 10월 초에는 이제 사실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젠슨항 CEO가 인가 거기 하가 인터뷰에 출연해갖고 Demand for next generation Blackwell AI chip is insane. 그 블랙웰의 수요가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했는데 이렇게 CEO가 직접 나와서 이제 자기 제품이 이게 뭐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런 투자자한테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심리를 안정시킨다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이 인터뷰가 결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의 그 IB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이제 목표가도 올리고 자 미주호는 합숙과 추론 시장에서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선두 유지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고요. 모간 스탠리 같은 데도 이제 블랙웰의 출하량과 매출 기여를 역시 좋게 평가하면서 이제 그 2026년 1월이 되면 이제 블랙웰이 호퍼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났는데 네. 이 엔비디아 경영진이 내년 거 전부 다 블랙웰 다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대만의 그 폭스콘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블랙웰의 엄청난 수요에 자기네가 대응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엔비디아 칩 공장 건설 중에 G200 칩 공장 건설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좋은 시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앞으로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영상을 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갑자기 안 팔린다 이런 얘기는 절대 네. 아니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잘 팔리는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I 모델은 이제 크게 나누면 첫째는 학습과 훈련이 있고요. 둘째는 추론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AI의 학습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그 학습과 훈련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이때 사용된 반도체가 이제 GPU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100%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없는 상태고 이제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데이터의 학습과 훈련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계속 뭐 학습과 훈련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학습과 훈련하는 거는 이제 쭉 고속도로를 닦는 거고요. 그럼 이제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위로. 근데 이제 이 실제로 차가 다니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AI 모델의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모델의 진짜 효과는 이 추론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학습과 훈련에서 추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히 이치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뭐 배우는 것도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배우죠, 뭐. 사실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추론에 넘어가면 이게 GPU 같은 이런 그 고성능 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 추론 역할만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뭐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그러니까 컴팩트한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 시장이 학습과 훈련에서 추론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의 수요도 이제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점이 변하냐면 첫째로 이제 그 특정 영역에서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NPU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시장이 열리면서 추론에 필요한 이제 NPU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로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기계 자체에서 곧바로 이제 그 AI 기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GPU가 완전 독점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GPU도 물론 필요하지만 GPU하고 NPU가 공존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NPU는 사실상 업체가 무슨 이렇게 그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독점하는 업체가 없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하고 퀄컴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PU라는 건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NPU도 좋지만 NPU의 ASIC 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ASIC 칩이 그럼 뭐냐?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저도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ASIC 반도체라고 하는 건 이제 특정 기능만 수행하도록 그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특화된 것만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이렇게 또 크기도 작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전력 소비가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특정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어서 범용성은 이제 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청정길 TV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요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비트코인 채굴에 엔비디아의 GPU 칩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차례 이제 1차적으로 그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때 이제 2,700만 원까지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채굴에 열풍이 불면서 이 엔비디아의 칩이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그 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중고만 이렇게 할 수 없이 사고 그러는데 중고 사다 보니까 또 이게 막 너무 칩이 긁히고 막 이래갖고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가 상승이 큰 상승이 1차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GPU를 만들었더니 이걸로 다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다 사갖고 품절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게 ASIC 칩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GPU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ASIC 칩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ASIC 반도체는 특화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비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비트코인 채굴만 하면 되기 때문에 ASIC 반도체가 비트코인 채굴에는 훨씬 더 GPU보다는 적합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우지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그래요? 없었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우지한은 이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 가지고 약 2조 원 정도의 돈을 번 사람인데요. 우지한은 중국의 북경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당시 펀드 매니저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에 우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1,700만 원을 전부 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2만 개 비트코인을 한 개에 1달러씩 사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암호화폐 세계에 발을 들이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백서를 영어로 된 거를 중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이 우지한이고요.
조선족이란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 확인이 되진 않은 얘기니까. 근데 이제 우지안이 이제 또 이 채굴기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자기가 이 채굴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암호화폐 채굴기입니다. 네. 여기 에이직 마이너라고 돼 있죠. 이름이. 네. 채굴기 이름인데 네. 마이너라고 하는 게 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인이 네. 캐니까. 근데 에이직 반도체를 사용한 마이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GPU를 사용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런 에이직 칩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 그런 겁니다. AI도 이제 학습과 훈련을 위해서 GPU로 인프라를 깐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추론 단계로 넘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에이직 반도체도 꽤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네. 크다.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에이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엔비디아도 이제 그 추론 시장을 또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젠슨 왕 CEO가 뭐라 그랬냐면 추론 분야에서도 엔비디아 칩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자기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는 그 학습과 훈련에서 이제는 추론 시장에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학습과 추론 쪽으로 이동이 될 텐데 네. 앞으로 그렇다면 AI 시장을 주도할 주식 딱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도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이 뭐 이렇게 한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회사는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직 관련해서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에이직의 강자입니다. 이제 자 미국 반도체 기업인데요. 반도체 사업을 이제 이 회사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직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다양한 고객들한테 이제 맞춤형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마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요즘은 어떤 또 트렌드냐면 빅테크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네가 스스로 칩을 만들겠다고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은 뭐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마찬가지고 굳이 또 빅테크뿐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메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 미티아라고 하는 그 자체 칩을 개발했고 이걸 또 업그레이드해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또 2세대 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데 쓰는 거 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을 생성해주는 이제 추론을 지원하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용 그 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I 칩에는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이직 반도체는 특정 정도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가 적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빅테크의 그 주문형 반도체 여기에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에이직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마벨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종목에 대해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혹시 또 추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거 추천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약간 한참 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편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절대 이제 종목 추천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식들이 앞으로 얼마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미국 주식은 뭐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 자료 찾기도 힘들고 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미국 주식은 또 조그마한 기업은 저는 이제 사실은 스몰캡 주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미국은 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기는 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야후 파이낸스인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74달러인데 목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가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중간값이 한 90달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는 그냥 목표가고요. 또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갈수록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회사가 이렇게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실적이 좋아지면 또 이제 목표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근데 반면에 AI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나 그런 데에 비해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거품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거품이란 얘기는 뭐
챗GPT 나온 그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돈을 못 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인터넷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이거 뭐 포털 갖고 네이버 어떻게 돈 벌어 이거 뭐 다 공짜인데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은 투자하는 단계고 사실 앞으로는 이제 AI는 없이는 회사 자체가 경쟁력을 다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무슨 꼭 이런 반도체 회사 이런 데뿐 아니고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들도 다 지금 AI를 적용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AI가 스스로 뭐 AI의 사용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거품론은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저는 오르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그널이 보이면 AI를 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대장주가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 주식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꺾인다고 하는 게 그냥 예를 들면 8월 5일에 갑자기 하루 팍 폭락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뭐 2년이 아니고 2달 연속 음봉이 나온다든가 해서 일단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꺾이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추세가 꺾였을 때는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왜냐하면 말씀이시네요. 대장주니까. 네, 네. 예.